이 혼합형 근육, 호흡 근육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관리해야 되느냐. 먼저 수행자들은, 수행 좀 했다는 분들은 계속 호흡에서 은음을 놓으려고 해도 안 나아집니다. 지속적으로 호흡에 의식이 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자신도 모르게 계속 호흡에 은음이 가 있어요. 그렇게 호흡에 은음을 두는 동안 얘는, 이 호흡 근육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왜? 은음을 뒀기 때문에. 그 은음을 두고 호흡을 하면 혼합형 근육이 움직여요. 호흡 근육이. 물론 수익은 불수익은 다 움직이죠. 혼합형 근육까지 다 움직여요. 은음을 두고 하면. 그렇게 은음을 두고 호흡을 하면 우리 인체에서는 은음을 두지 않을 때보다 은음을 두고 호흡을 할 때는, 하게 되면 이 근육에서 운동하고 나온 분비되는 운동 불순물, 젖산인 분비가 은음을 두지 않는 때보다 거의 배 이상이 더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거기다 은음을 두고 살아요, 이 수행자들은. 근데 그게 또 필연적이야. 왜? 또 털려고 했으니까. 도를 털려고 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계속 거기 은음 갈 수밖에.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음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은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인체는 젖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여서, 젖산이 쌓여서, 쌓이면 뭐가 됩니까? 염증이죠. 그 염증을 오래 놔두면 어찌 되죠? 이제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덩어리로 바뀌죠. 해서, 근데 우리 인체는 그렇게 젖산이 많이 나오면 그 젖산을 또 분해하는 기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인체에서. 그게 신장하고 간이 그 젖산을 또 분해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인들보다 수행자들은 더 젖산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이 젖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걸 방치하면 누적이 돼가지고 간 할 것 없이 모든 세포에 젖산이 많이 잠복되어 있으면 어찌 될까? 몸이 굳었다 폈다 굳었다 이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 인체는 그래서 호흡을 하고 남은 찌끄러기, 즉 그 부산물들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면 이제 젖산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인체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호흡하고 나온 그 에너지 부산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인체 혈액 속에 pH 농도가 뭘로 바뀔까요? 중성에서 산소가 많으면 산성으로 바뀌죠. 이렇게 산성으로 딱 바뀌면 그걸 빨리, 산성을 중성으로 빨리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인체는 점점 세포들이
산성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 산성화돼 가고 있는 세포를 중성으로 빨리 돌리는 보조식품이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거를 빨리 해줘야 되고, 그것을 호흡 조절을 통해서 산성화된 거를 중성으로 돌릴 수 있도록 호흡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못하면 계속 몸은 산성노화 됐다가, 산성화 되면 염증이 많으니까 염증이 막 생겼다가, 염증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 보나 안 보나 보는 거 아닌가?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똑같을 거예요. 해서 내가 그것을 찾아내는데 25년 걸렸어, 25년. 혼합형 근육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찾아내고,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이 뭡니까? 산성화 됐을 때 중성으로 빨리 돌리는 식품이 뭐 없을까 싶어 그것을 한참 찾았어. 어떤 초본이 효과가 있을까? 수행은 해야 되겠고, 안에 있는 호흡은 계속 붙들고 언염을 둬야 되겠고, 언염 두고 호흡을 하는 만큼 몸은 점점 산성화돼 가고, 이 산성화된 것을 빨리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초본이 좋을까? 무척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이 과정을 넘어가셨을까? 아니, 일반적으로 찾아서 못 찾았으니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하고 생각이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실시간 방송합니다 하고 안내방송 문자 안내하면 나갈 때 거기에 그 멘트는 우리 해명 제자가 했고, 그 그림 나온 것 중에 그 인도 가는 순례 가는 그림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인도 가는 길목에, 영축산 가는 길목에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영축산 가는 길목에 모링가 나무가 잎이 쭉 능수보들처럼 쭉 늘어나 있는 거. 그거 보셨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를 하셨을까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초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지인 하나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링가 속에 이 모링가가 그 영양소가 10대 푸드에 속하는데, 그게 앵간한 병에는 탁월한 기능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다. 요거 한번 수행자 차원에서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 모링가를 찾습니다. 모링가를 외국에 있는 열대지방에 있는 모링가를 직접 구해와서 그름을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보니 그것을 분말을 해서 먹어도 보고 차를 우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 그 모링가를 먹고 나니까 몸에 열기가 돌면서 젖산이 분해되어 나간다는 것을 그때 느껴요. 호흡이 깊어지는 걸 느껴. 야, 이게 뭐냐? 이 초본이 무엇이길래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냐. 하고 이때부터 모링가에 내가 홀랑 빠집니다. 그렇다면 인도도 더운 주방 나라니까 우리 인도 순례 가기 전에 내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인도에 가면 말이야. 내가 추측건데 분명 석가모니 부처님 수행했었던 주변에 모링가 나무가 줄비하게 있을 것이다. 왜? 이 같은 정사를 그 어른들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 초본 저 초본 가지고 직접 조제해서 더서보시도 하고 실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른이 그 성자가 모링가를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모링가 나무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거다. 가서 눈리게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는 내가 인도에 가서 그 가이드한테 영축산 가는 길목에, 이제 이쪽 부다가에서 영축산 쪽으로 가는 길목에 모링가 나무가 있을 것 같다. 있거든. 차를 좀 세워라고. 해서 영축산 가는 길목 가에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사전에 봤던 보세요. 그 사전에 지금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마을 주민들 쭉 모여있고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링가 나무를 보고 내가 한의로해. 그러고는 그 마을 어른들한테 물어. 이 나무. 그 사람들은 그게 모링가인지를 몰라. 이 나무. 언제부터 여기서 심어져 있었느냐. 그리고 자기 위에 조상들부터 심겨져 들어왔는데, 이게 만병통치로 우리는 민간요법으로 쓰고 있다. 아니, 다들 안 들었나? 갔다 온 사람도, 난 몇 사람 있네, 갔다 온 사람. 그렇다면 이 모링가 잎이 내가 느꼈던 효능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느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모링가 나무가 줄비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모링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모링가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각도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 모링가를 내가 10년 동안 숙성시켜 놓은 모링가를 직접 여러분이 맛을 봅니다. 이미 여러분 바쁜 사람도 있고, 준비 좀 해주실래? 네. 이 젖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자, 봅시다. 호흡은 해야 되겠고, 아니, 수액은 해야 되겠고, 호흡은 해야 되겠고, 호흡을 안 하려고 하니 계속 언염은 가 있고, 언염을 두고 있으니까 몸에서 계속 젖산은 나오고, 젖산을 분해 못 시키니까 염증으로 치닫고, 염증으로 치닫으니까 몸이 굳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계속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반복하겠죠. 왜?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 또 호흡이 되고, 또 호흡이 돼가지고 언염 좀 두고 있으면 또 젖산 나와가지고 또 안 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링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젖산을 분해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첫째, 이산화탄소를 빨리, 즉 산성화되어 있는, 아주 강상승이 되어 있는 이 몸 혈액을 중성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물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넣어주려면 우리 인체에 가만히 연구에 들어가 보면 인체가 산성화되어 있는 혈액을, 세포를 중성화시킬 때 이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적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산성화되어 있는 이 피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탄산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봐요. 언염을 뒀더니 호흡에 언염이 자동으로 막 가서 언염을 뒀더니 호흡이 자꾸 호흡 근육을 움직이는데 그걸 너무 자주 하다 보니 계속 하다 보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왔잖아. 그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혈액이 산소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빨리 제거시켜줘야 되잖아. 이산화탄소를 빨리 제거시켜줘야 또 산소를, 코에서 돌아오는 산소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 해리라고 그러는 거야. 산소 해리. 그 산소를 가지고 운반하는 운반책이 뭐예요? 헤모글로빈. 이거 과학적인 용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나오는 그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그것이 중탄산염이란 말이에요. 이 중탄산염이 산성화된 것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너무 강하게 산성화된 것을 이게 들어가서 중탄산염이 들어가면 그 중탄산염이 중성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중성화 시키고 나면 들어오는 산소를 얘가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서 피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거를 우리는 산소 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산화탄소도 우리 인체는 반드시 필요해. 근데 그것이 과하면 병이 오고 부족하면 알칼리로 가고 많으면 상쇄로 가는 거야. 근데 수행자들 중에 날숨을 길게 하는 사람은 세포는 알칼리성으로 가고 호흡을 깊게 해서 언염을 계속 두고 하는 수행자는 산성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호흡을 깊게 해도 탈이요. 네? 몸이 스트레스 받아가 경직돼도 탈이요. 경직되면 어쩌다 근데 호흡이, 날숨이 길어지죠. 날숨이 길어지면 뭐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면 혈액은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혈액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산소로 바뀌냐? 강알칼리가 되지.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산소가 됐다가 나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서 경직됐을 때 이때는 알칼리로 바뀌어요. 우리 쟤들한테 실험했다. 그러니까 인체 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늘 적당하게 중성화를 유지해야 돼. 자, 그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봐봐요. 인체에 산성화된 거를,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를 빨리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걸 넣어주면 이산화탄소를 좀 제거시켜주고 적당량으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 물질이 뭐냔 말이야. 어디서 찾느냐고. 근데 이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먹을 때 산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산성화되어 있으면서 중탄산 나트륨 쪽으로 가까운 초본을 먹어야 돼. 다시 말해, 중탄산 나트륨 중에, 나트륨은 소금이잖아요. 나트륨을 쫙 빼내면 뭐 돼? 중탄산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본을 오래 숙성을 시키면, 뭘로 바뀔까요? 산성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먹는 저 효소 있잖아. 우리 순, 모닝가 순. 그 효소가 산성이에요. 근데 이거 산성을, 그 모닝가를, 효소를 오랫동안 놔두면, 아이고, 나 이러다 자꾸 이제 이렇게 법문이 길어진다니까, 끝을 못 내겠고, 하다 말 수도 없고. 봐봐요. 효소 담아 먹는 양반들. 효소를 딱 담아놓고, 막 백초를 담아 먹다, 무슨 효소를 담아 먹다, 효소를 설탕하고 버물려가지고, 효소를 딱 담아놓고, 단지에 딱 넣어놓잖아요. 뭐 어느 세월 60일에서 6개월 흐르면, 거기서 이제 효소가 발효가 되지. 이렇게 발효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발효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 물질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발효가 다 됐을 때, 다 우러났을 때, 이때, 자네는 이제, 미나리가 하니까 배워두면 좋다. 그 초본을 버물려가지고 효소를 딱 담았을 때, 그 효소가 잘 우러나가지고, 한 기간 딱 올랐을 때 보면, 이게 다시 계속 숙성이 돼가지고, 산성으로 가느냐, 알코올로 가느냐, 갈림길에 딱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요때, 산성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성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즉, 알코올로 가게 만드느냐, 초산으로 가게 만드느냐 하는 기름길이 있단 말이야. 갈림길에. 자, 이거 너무 이해가 넓을 것 같다. 포도주 아시지? 포도주. 포도주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포도에는 당분이 그 자체가 있지. 포도에 있는 그 당분을 설탕하고 버물러든지 아니면 그대로 단지 속에, 밀폐된 단지 속에 딱 넣어놓고 세월을 좀 시간이 끌으면 얘가 발효가 돼요. 포도주가 발효가 딱 됐을 때, 이때 산소를 차단하느냐, 산소를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주가 알코올로 가느냐, 아니면 초로 가느냐 하고 갈림길이야. 산소를 딱 차단해버리면 알코올 쪽으로 가고, 산소를 오픈시켜 놔버리면 초산으로 가는, 초로 가는 거야. 자, 이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데다가 이 모링가 얘를 초를 만드는 방법과 아니면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를 만들어 가지고 먹어보니 인체에 있는 그 젖산을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몰아내더라 하는 것을 내가 실험을 한 거야.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그거 지금 시범해 주려고 지금 한 잔씩 쭉 내가 시범을 할 건데, 이거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영상이 올라가거든. 그걸 우리 번호로 연락하셔서 해서 드시면 되고, 일단
본문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내 질문에 답을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내가 모링가를 효소를 담아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한쪽은 산소를 차단시키고 한쪽은 산소를 열어놨어. 했더니 산소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초가 된 거야. 즉 식초가 된 거야. 이 초에다가 다른 초를 내가 다 함유를 시켜놔봤어. 그 영양분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완전 초를 딱 만들었더니 이 초를 적당한 물로 희석해서 내가 딱 몇 잔 먹고 나니까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즉 호흡을 과랑으로서 생기는 젖살이 분해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그러고는 호흡이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인체에 저렇게 젖살이 많이 있을 때 식초를 먹어줘야 돼. 잊지 마세요. 반드시 식초를 먹어주는데, 우리 모rin가 가지고 내가 식초를 만드는 거라서, 이제 이것을, 뭐, 일반 요리하는 데는 그냥 식초 쓰시고, 수행자 여러분들은 그 식초를, 우리 모rin가 식초를 직접 한번 드시면서 호흡을 가나가다 보면, 젖산 때문에 몸이 굳어오는 일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다 드실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산소를 차단시켜 놓고 효소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인체가 굳었을 때, 즉 머리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릴렉스,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서 몸을 이완시켜주면 호흡이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원리인데, 몸이 경직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산소를 차단시켰을 때 숙성시키는 그 숨을 먹게 되면 그 호르몬이 머리에 속에 피 속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서 수내, 즉 연수에 호르몬을 공급해주면 경직됐던 인체의 중추신경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백문이 불일견이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할 때 자신이 필연적으로 호흡이 계속 은음을 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몸에서 젖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돼. 그걸 늘 머릿속에 담아 기억하시고, 그걸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수시로 젖산 분해시켜주는 내가 드리는 이것을 옆에 두고 드시고, 그걸로 이제 젖살을 분해시키시고, 그 다음 호흡이 잘 안 된다, 누워서 이완을 해도 이완이 잘 안 된다, 호흡이 얕아진다 하시는 수행자들은 그것을 이완시켜주는, 즉 산소를 차단시키면서 숙성시켜준 효소를 드시면 몸이 이완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몇 번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도 입이 마르고 하니까. 아니, 저 박스채로 줘봐야 내가 이제 광고, 사람들이 이거 안 팔아먹을 거야. 뭐, 내가 또 이 유튜브 보시는 분한테 이거 팔아먹으려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장난삼아 하는 거야. 팔기도 팔아먹어야지 어찌할 거야. 여기는 뭐, 원가 안 들고 만드나? 얼른 줘봐. 그러니까 가급적 내가 이런 뭐 물건 파는 거 이런 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거 자꾸 물건을 파는 쪽으로 가버리면 사이비 집단처럼 또 그렇게 오해를 받으셔서 조심하면서, 이러나 수행자들한테 내가 지금 권하는 거니까 난 떳떳하게
고라하겠습니다. 이것도 먹기 좋게 만들려고 만든 거 한번 봐봐. 이 카메라 당겨 올 수 있나? 카메라맨. 그 앞에 누가 앉아 계시는 분? 이거 보여?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구입하려면 어찌 해야 돼? 이거 한번 당겨서 일러줘봐. 이건 뭐인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 보여주시고, 봐봐. 이거는 두 개네. 요거는 감식초고, 식초고. 그러니까 요거는 산소를 열어놓고, 노출시켜 놓고, 초로 만드는 것이고, 요거는 산소를 차단시켜 놓고, 효소를 만드는 거, 숙성시킨 것이고, 이 두 가지로 분리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속에 열어보면, 좀 이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이쁘지? 요거 한 번 딱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한 번 먹는데, 자, 요거를 내 거 가져왔네. 이게 내 거야? 넣어놓고. 이렇게 따서, 이 물을 양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먹어도 관계는 없어. 근데 내가 초라고 그랬잖아. 초. 식초. 응? 식초이기 때문에 아주 산성적으로 가 있단 말이야. 그냥 들 수 있으면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용량이 너무 농도가 세다 싶을 때는 자기 용량에 맞는 물에다가 그걸 타세요. 이렇게 타서 물에도 이렇게 타고, 만약 달짝지근하게 먹고 싶다 하면 꿀을 타든지, 꿀도 이거는 목전꿀인데, 꿀을 적당량 타서, 이렇게 딱 희석시킨 다음, 자, 원샷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쭉. 고기 쩌쩌쩌 흔드는 사람도 있지, 이제. 쉬어서. 그러니까 많이 신 거를 많이 못 먹는 사람은 물을 좀 많이 타면 되죠. 짠맛을 느낀 사람 있나요? 짠맛 느낀 사람. 여기 소금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신이 준 선물이다 하는 거야. 모링가가 이 짠맛이 왜 나오냐면, 효소를 담아가지고 발효시켜서 산소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초를 만들고 나면 그 초에서 만약에 그 초본이 단백질이 많이 있는 초본이라면 그것이 오래 묵을수록 발효 과정에서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본을 안에 있는 초본을 숙성을 오랫동안 시켜놓으면 만약 그 단백질이 많은 초본이라면 그것이 오래 묵을수록 한 6, 7년 정도 지나면 초맛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게 짠맛도 나요. 지금 여러분 먹는 거 이게 짠맛 살짝 나지. 요게 거의 여러분도 손으로 만든 거잖아. 이거 6, 7년 전에 오는가 갔다가 작업해가지고 효소 담았는 거 아시잖아. 그거 이제서 내놓는 거야. 시간을 채워서 10년이야. 10년 된. 그 여기에 모링가만 가지고 초를 담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감식초를 가져와 가지고 그 감식초에다가 모링가 이거 다 노하우 다 알려주래. 그래도 시중에 없을 거야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숙성된 거라 오래 묵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숙성시켜 놓으니까 요걸 자주 먹으면서 먹어주시면 젖산 분해시키는 데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링가 발효액은 내일 아침에 내가 맛배워 줄게. 이 지금 먹고 또 먹으면. 지금 또 먹을 거야?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짬뽕 되니까 요건 아마 내일 아침에 먹든지. 그래서 요거는 몸이 굳어왔을 때 한 병씩 따서 자기의 양에 맞게 먹고, 조금 전에 했었던 이제 감식주는 젖산 분해시킬 때 먹고, 이거 계속 달아놓고 먹으면 혈압 같은 거, 당뇨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호흡에 계속 은임이 가 있을 테니까 그거 방치하지 마시고 젖산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초본도 이용하시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충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 호흡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호흡 근육이 수익은 불수익은 혼합형 근육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해야 될 말들이 무척 많습니다. 가급적 이제 내가 허락이 되면, 시간이 허락되면 자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짧게 한 20, 30분씩 여러분한테 법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